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이 영상에서는 좀 여러 가지의 종목을 한꺼번에 좀 중요한 내용만 딱딱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오늘 제가 이제 장중에 잠깐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을 제 영상을 좀 삭제를 좀 했습니다. 삭제를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동안에 제가 종목을 분석했던 종목들을 한꺼번에 이 영상에 담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HLB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항이 생기고 이평선에 대한 저항도 생겼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중요시 여기에는 700원대, 10만 700원에 대한 부분, 밀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좀 그래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저항 구간인데, 이 저항을 한꺼번에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좀 내용이 나오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돌파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계속 저항을,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신라젠의 최근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상한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어떠한 기대감이 아니라 모든 종목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는 것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어떤 상황에서 급등이 나온다든지 뭐 어디에서 뭐 몇 프로 상승한 이걸 안다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식이라는 게. 근데 현재에 있는 모습을 그냥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저항을 받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이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몇 개월 전부터 가격 설정해 드리고 있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 다음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평선, 지금은 이평선에 대한 저항과 지지 이것을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선을 지지를 하느냐, 그리고 또는 5일선 돌파하고 20선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항은 맞고요. 저항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 자, 이런 식으로의 주가의 흐름이 나와주면 차라리 괜찮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지 라인 때는 지금 많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깨진다라고 하면 장기 평선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지 못한 부분.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최저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이 장기 평선을 보는 게 가장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돌파해야 하는 라인 때,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 구간이 더 얇습니다. 얇아요, 밑에가. 하지만 돌파를 해야 되는 구간이 더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상승을 하면서도 저항이 계속 생길 수 있다라는 것. 대신 또 지지 라인이 얇다라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지지 라인이 두꺼워야 되고 저항대가 얇아야 되는데 지금 바뀐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나쁜 모양은 아니지만 지금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이 바로 좀 나와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평선 지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항이 생기는 모습 상당히 힘이 좋고 위치가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HLB랑 똑같은 위치를 만들어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이 상당히 좀 더 이때는 저항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빼는 모습.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거를 그대로 옮겨와야 돼요. 이 박스를 이렇게. 자, 그러면 지지는 바로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밀린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순서는 좀 뒤바뀌었어요. LB하고 생명과학이 더 빨리 올라갔다가 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그림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워는 지금 보면 오늘 조금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제가 아까 HLB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장기평선 200선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의 그러니까 평균 단가로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파워가 가장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HLB하고 그다음에 생명과학을 제가 색깔을 이렇게 연장을 해서 시켜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미 파워는 그 밑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빠져 있으면서 미리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하방으로 밀린 상태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꼭 확인하시고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은 아직까지는 이런 단계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 파워가 먼저 내려왔다. 파워가 내려오고 나서 상승을 해줘야지만이 저는 HLB나 생명과학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기준, 그러니까 파워가 먼저 내려온 상태에서 밀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나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지곤 있어요. 빠지곤 있지만 꼭 지켜줘야 하는 자리까지는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고 생명과학하고 LB는 그리고 조금 빠지는 것은 당연한 어떻게 보면 충분히 빠질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정도 빠지는 것 갖고서는 부정적으로 본다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자리까지도 빠졌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금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차트 모양과 이 기업에 있어서 사실 지금 상황으로 계속 흘러간다라고 하면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 여기에서 빨리 상승 나오지 않으면 밀리고 밑에서 상승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했던 이유가 이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멀었어요. 아직 너무 두려우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빠지는 것이 두렵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올라갈 것 같아서 손절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현금화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양쪽 다 만족을 시키면서 매매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그 양쪽을 다 모든 거래에 있어서 일방적으로만 그 상대방이 어떤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상대방이 무조건 손해를 보고 나만 이익을 취하고 나만 좋은 쪽으로 거래한다. 그건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건 거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나쁜 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거래라는 것은 손해도 볼 때가 있고 그 손해가 볼 것 같다라고 하면 거래 안 하면 됩니다. 이제 그게 현금화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신라젠 보겠습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개인의 수급이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한 부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시장에 대해서 밀렸다. 그러면 괜찮다. 하지만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에 이게 들어와 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반등이 조금 나왔죠. 아주 큰 반등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이 종목 자체에 의해서 그냥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평균적인 이 자리다 이렇게 그냥 보셔야 되는데 일단 밀린 상태에서 저항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 120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120선 저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빠졌던 그러니까 시장으로 인해서 빠졌던 시장이 좋은데도 빠졌던 그것은 그냥 빠진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저항이냐 지지냐 행보냐 그것을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우회가 아니면 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다. 왜? 이 밑에서는 어떠한 변동성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변동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그러한 부분.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미 이렇게 빠진 상태 이후에 밑에서 이런 변동성이 있어도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밑에서는 그러니까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부담스러운 자리는 맞다. 다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가 밑에 밀린다라고 하면 또 이러한 모습을 또 지켜봐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온다라는 확실성은 없어요. 안 나온다라고 확실성은 없지만 매수에 대한 의견보다는 저는 그냥 여기 이 자리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매수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저는 이 윗 상단에 있을 때만 저는 매매를 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제는 일단은 똑같이 저항자리입니다. 자, 9일 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일 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라인대 가격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 제가 이미 설정해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어제 신라젠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시장에 의해서 빠졌지만 일단 지켜줬고요. 지켜준 것은 다행이지만 120선에 대한 부분을 저항을 받고 오늘은 5선을 뚫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기 급등, 단기 상승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항이 생기고 있는 부분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외에 저항이 생긴다. 그러면 다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되고 이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밀리겠죠. 이 라인대가 밀리면 다시 4,900원으로 가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항자리예요. 저항자리이고 21선 그 위 5,900원, 뭐 6,000원 다시 강한 상승과 수급을 동반해서 좀 뚫어줘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9일 제지는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우상향에서 우하향 패턴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하향으로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에이프로젠 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로젠은 뭐 당연히 지금 저항이 생기는 자리,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벗어나서 이런 고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매수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지 이거를 여기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챙기겠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5일선은 이렇게 찍지 않았습니까? 찍고 반등이 나왔죠. 그럼 여기가 매수였다라고 봐야 되지 이걸 내일 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의미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습니다. 수익이 물론 나더라도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그만큼 확실성 있는 위치가 아니다.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동성이 심한 자리예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은 지금 보면 저항이 생겼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라인대를 돌파, 지금 밀린 상태에서 자,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를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계속 저항이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120선은 그냥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120선이 밀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하방으로 더 밀리겠죠. 그 시장과 현재 위치, 그 종목의 중요한 라인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보면 이평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캔들로 봤을 때도 이 이평선하고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 이평선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120선이 예, 중요하다. 이렇게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셀리버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설정해드린 가격이 약간 못 미친 상태에서 오늘 잠깐 예,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것은 뭐 반등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 65,000원대, 65,200원 제가 설정해드린 이 가격대는 반드시 예, 지켜줘야 된다. 단기적으로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이고 다음에는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니면 이 자리죠. 62,000원. 여기 빠지면 지평선이에요. 지금 제가 설정해 드린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가격대. 그런데 이 가격대를 보면 이평선이 따라 올라오죠. 예. 그래서 이 현재 중요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 빠졌을 때의 이 미래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평선과 제가 설정해 드린 가격대가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이게 어, 우연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우연보다는 중요한 라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종목 분석할 때 우연이면 말 그대로 이렇게 몇 번 안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대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0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하단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하단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린 라인대예요, 이게. 근데 지금 이 120선 이렇게 쭉 따라오다가 결국 현재 위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서도 지금 보면 네, 이 자리를 지금 터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바이오 보겠습니다. 제일바이오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한 상태이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이 벗어나면 당연히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8,590원 이 라인이겠죠. 근데 지금 이 라인 때도 이 라인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매수 타점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 캔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하다라는 것은 매수 타점이면서도 어떻게 매수라기보다 반등이 꼭 나와줘야 하는 자리.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저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위에서는 네, 이 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중요한 자리는 여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는 것은 뭐 그냥 수익 챙기시면 되지만 이 밑으로 빠졌을 때에 제가 지금 체크해 드린 여기 8,000원과 8,500원 사이 이 자리에서는 예,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지금 그 위치를 본다. 저는 이제 캔들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위치를 보니까 어떻게 네, 20선이 지금 근처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선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넥스트 보겠습니다. 넥스트는 밀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밀렸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냥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어서 본다라고 하면 또 이것도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120선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결과적으로 이것도 120선 근처에 대해서 반등 또는 120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거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만 돌파를 좀 돼요. 지금 이 자리만. 네, 여기 이 가격이 지금 계속 저항.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속 똑같이 저항. 그러니까 저항 계속 받다 보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라인 때 이 저점도 밀리고 밀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120선 이렇게 밀립니다. 그러니까 좀 대응이 필요하죠. 이 계속 밀린다라고 하면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메지온 보겠습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좀 붕 떠 있었던 느낌, 좀 애매한 부분. 근데 오히려 지금 올라오고 나서 지금 더 확실성 있죠. 저는 지금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17만 8천 원에 대한 부분, 네, 이 자리 제가 설정해드린 이 자리를 일단 올라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이 자리를 안착만 계속 이어서 해준다라고 하면 시장에 의한 하락에 대한 중심, 이 라인이 다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신라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시장에 의해서 자리를 지켜줬던 부분에서 이탈됐다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다시 제 위치로 와야 돼요. 근데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라젠 같은 경우에 좀 탄력이 떨어진 것이고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자리를 찾아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유엔젤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위치 괜찮다라고 제가 장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고요. 당연히 저항 이후에 이평선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또 강한 저항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6,000원, 6,500원, 7,000원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만 이 자리를 과연 돌파를 할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노메딕은 뭐 이전에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 여기에서는 밀리면 바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전에 가격 설정을 해드렸던 22,000원 있지 않습니까? 이 22,000원에 대한 부분 근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평선 다 밀렸다,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22,300원, 400원 이 자리만 유지해준다. 이 라인 때 제가 설정해드린 이 라인 때만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일단 보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가 밀리면 약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비중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미칼을 좀 볼게요. 지금 케미칼도 지금 보시면 지금 위치 지금 딱 제가 말씀드린 이 62,000원 이 자리이거든요. 지금 근처에 오긴 했는데 지금 거래에 대한 부분과 이런 거 봤을 때 지지를 못 해준다. 이 박스 안에 이 라인대를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 좀 많이 밀릴 수 있어요.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차트의 모양이긴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약간 좀 불안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많이 나와도 안 좋지만 너무 적게 나와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봐야 돼요. 이 라인대. 지금 이 라인대가 61선이지 않습니까? 이 61선을 지금 바로 보시고 이 박스 여기 이전에 설정해 드렸던 이 자리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또 이탈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로 120선까지도 밀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알테오젠 제가 장중에 말씀을 드렸죠. 어제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는데 어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6만원 6만원을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본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 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또 못했죠.
예, 여기 제가 말씀드린 자리 이게 돌파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최고가도 당연히 예, 찍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위치는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은 예, 저항이 생기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젠백스 보겠습니다. 젠백스도 지금 제가 봤을 땐 저항입니다. 저항 자리이고 지금 이 5일선에서 이렇게 좀 이격이 생기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5일선을 보시면 돼요. 이 5일선 자리. 자, 하나 줄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라인대가 저항자리예요. 그래서 이 5일선에 대한 부분이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저는 저항이다, 밀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35,200원이 바로 돌파가 나와줘야지만이 상승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승에서 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오 보겠습니다. 젠백스 지오도 지금 저항자리죠. 이전에 말씀드렸던 1,200원에 대한 부분 잘 지지를 해줬어요. 잘 지지해줬지만 시장에 의해서 밀렸죠. 근데 또 저항이죠. 이게 뭐죠? 예, 신라젠이랑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 없지만 바로 반등이 나와서 이 5일선 위로 안착 또는 제가 말씀드린 1,200원에 대한 위에 안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타바이오 보겠습니다. 앞타바이오도 지금 보면 자, 일단 밀렸죠. 어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밀렸지만 중요한 자리를 지지를 해줬어요. 지지해줬지만 또 결과적으로 제가 설정해드린 이 가격에 저항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위로 올려줘야죠. 5일선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와줘야지만이 충분히 추가 상승을 이어낼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이 밑으로 만약에 이렇게 두들긴다, 이 라인대를 두들긴다라고 하면 120선까지 60선도 그냥 밀리면서 120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손절을 칠 구간은 아니다라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 꼭 확인을 하십시오.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좀 심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증시가 좋다라고 해서 국내 증시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증시는 빠지면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만 상승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별로 방영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